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물머리에서 백엔드 개발을 맡고 있는 최영수라고 하고요. 나이는 27살입니다. 스칼라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고요. 돈을 좋아합니다. 제가 두물머리에서 2020년 7월 초부터 일하기 시작했고요. 2년이 좀 안 된 상황이고 블릴레오 앱의 백엔드 개발을 주로 맡고 있었는데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스펙터라는 서비스의 관리도 총체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저는 ISTJ의 개발자라고 하겠습니다. MBTI를 믿지 않는 주의였는데 처음 저랑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혹시 ISTJ세요? 아, 나는 MBTI를 믿지 않아도 분명히 나에게 뭔가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있겠구나를 깨달아서 ISTJ 개발자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ISFJ라고 할까? 뻥으로? 그럼 살짝 따뜻해 보이나요? 제 자리 옆에 화이트보드에 김치찌개 레시피 같은 것들을 써놓곤 하는데요. 요리의 레시피라는 게 프로그래밍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내가 요리를 생성하는 인터프리터가 되었다는 마음으로 그 요리의 레시피를 보곤 합니다. 이런 대답을 원했던 거죠. 이런 이상한 대답.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사실 괜히 막 이상한 개발자인 척. 이것도 다 이미지 만들기야. 너도 이미지를 개발자가 만든 게 아니고 마케터가 만든 거라고요. 어릴 때 꿈 과학자요. 남자는 과학자 그 국룰이거든요. 어릴 때 꿈쓸 때 비범한 그런 에피소드가 잘 없습니다. 어릴 때 냉장고를 분해해봤습니다. 이런 에디슨 위인전에나 나올 법한 그런 거 없었거든요. 저 그냥 공부만 해서. 카이스트 졸업할 당시에 바로 대학원에 진학을 할 생각이었는데요. 교수님과 이야기까지 다 끝났었고 그런데 이제 졸업하기 한 3일 전쯤부터 갑자기 대학원이 저와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카이스트라는 학교 특성상 거의 다 연구자의 길을 걷기 때문에 아, 나도 그냥 대학원 가겠거니 그런 식으로 살다가 뭔가 난 이렇게 살기 싫은데 갑자기 반항심이 생겨서 바로 이틀 전에 교수님 죄송합니다 하고 대학원에서 도망쳤습니다. 저 혼자 결정하고 이틀 전에 입학 포기를 내고 하루 전에 부모님께 얘기하고 졸업식 당일이 딱 되니까 부모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서 졸업식 날 아버지랑은 한마디도 안 했고요. 나오고 나니까 고민이 많았었죠. 원래는 아무런 계획도 없다가 취업을 할 생각도 없고 난 당연히 대학원 갈 거야, 당연히 졸업해서 뭐 연구자 할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니야 나 이제 개발자 하겠어 하려니까 좀 고민이 막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자퇴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군대 가기 전 3개월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 것들은 많으니까 호송세월하면서 핸드폰 보면서 보냈는데 정신이 조금 차려진 게 오히려 군대에 들어가고 나니까 재밌는 것들을 다 뺏기고 나면 온전히 나만의 시간 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고찰하는 시간이 생겨서 그 시간 동안 오히려 저녁하면 뭐부터 해야겠다 계획도 세우고 2년 동안 뭘 해야겠다, 영어를 못했으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 취업에 필요한 개발을 좀 공부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차근차근 잡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원만 좀 충동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고 전과도 좀 충동적으로 결정했거든요. 고등학교까지 화학을 좀 좋아했고 실제로 화공과로 갔었는데 화공과 실험을 딱 갔다 와서 이제 보고서를 쓰는 날이었는데 보고서가 너무 쓰기 싫다 하고 바로 그 화공과 실험 조 톡방에서 죄송합니다 저 전과를 할 것 같아요 하고 근데 조별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민폐를 끼친 건 아니었고 보고서 쓰기 싫다 역시 화공과는 아닌 것 같아 하고 전과를 결정했습니다. 화공과 수업을 들으면서 이미 전사학부 수업을 몇 개 듣고 있었는데 근데 화공과가 재미없으니까 그냥 복전도 하지 말고 전과 해버리자. 코딩은 그 전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되게 새롭고 재밌었어요. 원래 사람이 새로운 걸 하면 재밌게 느껴지는 딱 그 정도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운이 좋아서 계속 지속을 했던 거죠. 큰 결정에서 좀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후회하고 그러는데 좀 그렇습니다. 대학도 사실 성대를 가려고 했었는데 성대 반도체 공학과를 가면 삼성에 들어갈 수 있대. 그냥 확정이거든요. 들어가면 학비도 주고 용돈도 줘요. 그게 좀 끌렸는데 아무튼 근데 그냥 카이스트 갔죠. 자기소개서에 써놨거든요. 저는 제 진로를 찾기 위해서 과감하게 전과를 했습니다. 그걸 마치 자랑인 듯이 써놨는데 그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제 진로를 찾기 위해서 대학원까지 포기할 줄을 몰랐던 거죠. 합격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 녀석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찾는 녀석인가 하면서 뽑았는데 자기 주도적으로 바로 입학 포기해버리는. 기만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웃자고 하는. 군대에서 2년간 코딩을 하면서 잘하는 일을 찾다 보니 결국에 다시 스칼라가 그나마 잘하는 거였다는 걸 깨닫고 스칼라를 쓰는 두물머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대학원을 갔으면 다른 애들 다 가는 그런 기업을 갔을 것 같아요. 근데 두물머리에 오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대학원을 내가 포기했고 그 포기한 와중에 스칼라를 하기로 했고 그러다가 두물머리로 와서 금융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게 되고 투자도 좀 하게 되고 돈도 좀 더 열심히 모으게 되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지금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요즘에는 중론입니다. 군대 2년을 솔직히 말하면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스스로 딱 집중해서 공부를 했을 때 재능이 없어도 이 정도 성취를 이룰 수 있구나. 하루에 1시간, 2시간 집중해서 공부하면 뭔가 되긴 되는구나. 그런 점에서 개발자로서는 더 잘하지 않았나? 개발에 대해 자신감도 조금 생겼고, 물론 아는 게 많지는 않지만. 전역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해야겠다. 회사를 탐색했을 때 봤던 그 기준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좀 자유로운 회사였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웬만하면 스칼라를 쓰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왜냐면 스칼라가 대학원에 나오고 보니까 되게 좋은 언어였던 걸 나오고 나서 깨달아서, 스칼라를 사용하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9.3이 자주 이야기도 하고 구인 공고도 올렸었는데, 마침 전역하고 6월인가 그때쯤부터 두물머리 구인하는 공고가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그걸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스칼라를 쓴다고 하는 회사의 면접이어서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스칼라를 썼다고는 하지만 스칼라를 이용해서 큰 프로덕트를 만들어 본 경험은 없었고, 그냥 혼자서 끄적끄적 개인 프로젝트만 해본 게 다였기 때문에, 오히려 면접 볼 당시에는 이제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 더 익숙하다고 말할 정도로 오히려 그쪽에 좀 더 자신이 있었는데, 다행히 고엘삼이 여러 기술에 대해 마인드가 열려 있어서 질문도 제 상황에 맞춰서 해주셨거든요. 뭐 예를 들면 스프링에서 컨트롤러가 동작하는 원리가 뭐인 것 같냐, 그걸 정확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뭐 추측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꼭 맞는 답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하는 과정을 평가하고 싶은 거구나, 그게 좀 좋은 인상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입사하고 나서부터 블릴레오라는 앱의 백엔드 서버 개발을 제일 많이 했고요. 한 3개월인가? 2개월 차쯤에 프론트엔드 앱 개발자분이 퇴사를 하셔서, 그때부터 플러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레임워크를 아주 살짝 맛보기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나는 스칼라 하러 들어왔는데 왜 플러터 해야 되지? 나 앱 안 하고 싶다. 저희가 사실 프론트엔드 개발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처음에는 좀 반감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프론트엔드 개발자 공백으로 인해서 백엔드 개발자가 그 자리로 들어가니까 앱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배포나 아니면 로컬에서 테스트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앱이랑 같이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능력도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얻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서였나? 파이썬을 사용하는 팀에서 제가 유지보수할 기회가 생겨갖고 또 거기도 참여를 하게 됐는데, 스칼라의 스타일과 정반대에 있는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다루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에서 되게 중심적인 로직이 들어있는 코드들을 만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략관리 프로덕트인 스펙터도 제가 관리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때 경험이 되게 컸던 것 같고요. 제가 블릴레오 백엔드를 하면서 성취감을 느꼈던 프로젝트가, 원래 과거에는 블릴레오가 수익률이 시나리오별로 달러 수익률만 나왔는데 원화랑 달러 수익률을 서로 다르게 둘 다 구별해서 표기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블릴레오가 미국 ETF에 투자하는 앱이다 보니까 결국에 환율을 집어넣어서 수익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게 재밌었던 이유가, 보통 수익률 계산하면 다 책에서 나온 듯이 현재 평가액 나누기 원금 이것만 생각하고 쉽게 금방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는데, 파면 팔수록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뭐 환율은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어떻게 고정을 할 거냐, 사람들이 계속 추가 투자를 납입을 할 텐데 그러면 이 추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수익률을 타임 웨이티드 리턴을 쓸 거냐, 아니 머니 웨이티드 리턴을 쓸 거냐, 백엔드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고 동시에 금융에 대한 이해도 높아져서 이게 많은 성취감을 얻었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두물머리에서 개발하면서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CTO와 함께 페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코드를 한 명은 작성하고 한 명은 뒤에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래밍 방식인데,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9.3은 어떤 식으로 정보를 검색한다던가 아니면 생각을 진행시킨다던가, 코드를 짤 때 어떤 툴을 사용해서 코드를 더 빠르게 작성하는가, 이런 것들을 옆에서 바로 지켜보면서 배울 수 있어서 되게 배운 게 엄청나게 많고요. 꼭 페어 프로그래밍이 내가 배우는 입장이 아니어도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서도 내가 코딩을 할 때 뭐 이런 습관이 있구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는 내용을 전달할 때 장황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를 높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니어 개발자가 저희 회사에 온다면 금융에 대한 자신만의 관점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정보는 좀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좀 이런 스타일을 갖고 있어, 자기만의 투자 스타일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두물머리 오기 전에부터 동학개미 하면서 막 주식 유행이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딱 그 정도, 요즘에
주식이 잘 오른대. 그 정도만 알고 있는 수준이었고 둠물머리 들어오고 나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투자를 수익률 높으면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자기 상황, 성향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일이 바쁜 사람은 많이 시간을 쓸 수 없으니까 수동적인 투자를 하면 좋고 회사 끝나고도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재밌어. 그러면 또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개발자들이 투자에 대한 관점이 잘 안 생기는 이유는 투자를 안 하기 때문이 일단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나 개발 공부도 해야 되는데 투자 공부는 또 언제 하고 언제 책 읽고 이러냐, 지지부진하게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회사에 와서 직접 일을 하게 되다 보면 그 도메인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고 하다 보니까 내가 투자를 대함에 있어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성격을 가진 자산들을 섞어야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가,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지식들을 업무를 하면서 주로 얻었던 것 같고요. 저희 회사에 오면 투자를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부자가 될지도 모르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발자로서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게 되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의 생각을 되게 귀담아 들으려고도 하고 이끌어내려고도 하거든요. 의견들을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항상 펼쳐져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도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프로덕트 팀이라고 하나의 팀으로 최근에 개편이 돼서 좋은 기획자분들이랑 개발자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서로 의견을 편하게 낼 수 있고 쟤는 왜 저런 질문을 하지? 그런 게 없는 분위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거 말하면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안 들어줄 수도 있고요. 제가 대학을 다닐 동안에는 그렇게 코딩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었고요. 오히려 개발을 저희 학부생 평균에 비하면 되게 못하는 편이었는데, 군대를 들어가니까 하루에 남는 시간이 워낙 많고 뭔가에 집중하기가 되게 좋은 환경이었는데, 그런 환경에서 처음으로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를 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이 된 게 데이터가 돼서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조금 더 현명한 선택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 생활을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전역을 하고 나서도 회사에 들어와서도 제가 하는 일을 웬만하면 전부 다 기록을 하려고 하고, 모르는 거 있을 때는 기록한 거 찾아보기도 하고 기록한 거 기반으로 다음에 뭐 할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항상 똑같이 그날 배운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했던 기록은 개발자들도 좀 많이 아는 기록 방식 중에 하나인데, TIL이라고 해서 Today I Learned, 내가 오늘 배운 거 위주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위주로 기록하는 거를 주로 했었고요. 특히 노션 같은 거는 검색이 잘 되기 때문에 똑같은 걸 2번, 3번 안 물어보게 하는 효과도 있고, 또 기록하면서 내가 모호하게 갖고 있던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 이거는 최근에 시작했는데, 제가 원래 투자했던 거를 HTS나 MTS에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안 했었는데, 줄스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한 자기 포트폴리오 관리 플러스 기록이 되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블로그 따라서 제 투자 상황도 기록해 봤는데, 기록하는 게 꼭 나중에 찾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 현재 상황을 기록으로 꺼내면서 인지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기록을 추가한 게 좀 좋았던 것 같네요. 저만의 목표는 돈을 많이 벌기입니다. 사실 제가 항상 돈을 많이 벌고 싶었던 이유가 언제든지 나 이거 하기 싫어, 나 하고 싶은 거 할래,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제가 지금은 나이가 사실 어린 편이니까 하고 싶은 걸 해도 그렇게 제약 조건이 없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아마 돈이 필요한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런 때가 딱 왔을 때 돈이 충분하지 않다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겠다. 저는 사실 은퇴는 원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면서 살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제 개발자로서 목표는 실용적인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최근 목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내가 쓰는 코드가 안전하고 유지보수도 잘 되고 멋지면서도 실용적으로 느껴지게 할까. 이 시간을 들여서 코딩을 하는 게 기획자들한테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년 후에 제가 아마 47인가요? 그럴 텐데, 일단 개발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림을 좀 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못 그리지만 그림을 잘 그리려고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못 그려서 솔직히 좀 재미가 없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어릴 때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보면 공원에서 앉아있는 영어 공부를 하는 80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영어 공부하시는구나. 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받는 게 제 꿈입니다. 할아버지 공원에서 뭐 하세요? 그림 그려. 아니 이걸 왜 이 나이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인터뷰. 목표는 개발자 출신 화가. 오케이, 주십시오. 둠물머리로 사행시를 시키려고 하면서 저를 물먹이는 것 같은데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이러고 안 쓰면 이제 대박인 거죠. 그게 진짜 대박. 나도 상처? 아니 나도 상처가 아니라 나만 상처잖아.
아, 감사합니다. 힘들었다.